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매부리 TV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출연했을 때 가격대가 2022년도도 괜찮다,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완전 틀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욕을 많이 상황인데 뭐 이제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면 안 되겠구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면 재개발 재건축만 열심히 얘기를 해야지, 괜히 뭐 이제 경기를 너무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투자나 열심히 하고 너무 이제 시장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요즘 좀 그냥 자숙 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요새 손님한테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예. 사실 다른 데 나가도 요즘 경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단 작년에 틀린 사람 얘기니까 일단 알아서 가려 들으시고, 저희 가족 자체가 워낙 이제 투자자 집안이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지. 그냥 그 정도로 온도 차를 조금 낮춰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사시는 쪽으로 집안은 돌아섰죠, 그죠? 그쵸. 요즘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베팅하는 만큼 마이너스도 크죠. 왜냐면 부동산 하나당 뭐 2, 3억씩만 빠졌다고 가정해도 예를 들어 10채면 마이너스 2, 30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참 갈등이 많았었는데 저희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홀딩. 홀딩.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추가 매수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뭐 사실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는 뭐 굳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생각보다 작년에 하반기에 뭐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갑자기 확 꺾였잖아요.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무슨 자이언트 스텝을 뭐 4연속을 하질 않나 뭐나 갑자기 금융시장이 확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빠진 거죠. 저희도 이게 좀 빠질 것 같다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팔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대응을 못할 정도로 손쓸 틈이 없이 너무 빨리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 가격에서 팔아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이제 전문가분들에 따라서 이제 3년 동안 더 하락한다, 뭐 5년 하락한다, 어느 전문가는 이제 8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산 거는 이제 손실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예전에 좋을 때도 많이 사놨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플러스거든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가정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결국 포지션 재구축하면서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가격에서 파는 거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요즘 또 이제 급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더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아마 좀 여윳돈 가지고서 또 조금씩 움직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서 1월 달에 13대책 나오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조금 온도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네, 물론 이게 뭐 사람마다 데리켓 바운스니 더블딕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일단 버틴 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한 게 좀 잘했다. 그래서 이거를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우상향 간다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전문가시니까 재개발 얘기로 본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전반적으로 뭐 시세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상황이 대략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파트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빠져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내가 그냥 거주하면서 집값이 빠져도 안 팔아 하면서 뭐 그냥 살고 있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내가 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거주하기도 힘들고 전월세도 상대적으로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명확한 투자 시장이에요. 실거주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나중에 완공돼서 실거주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투자를 고려하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3억 빠질 때 재개발 재건축은 5억 빠지고 그런 시장이 왔었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투자 시장이라고 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훨씬 더 경기 민감하잖아요. 네. 지금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걸 떠나서도 과거에 어땠었나를 보기해보면 좋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도 금융위기 터지고서 막 다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게 분양권 시장이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파트,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해서 먼저 막 뜨다가 구축도 올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비아파트나 준주거 상품들 이런 애들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빌라나 생숙이나 뭐 아파텔 이런 오피스텔 등등 지식선센터 상가 이런 애들이 그때 올라가니까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을 일단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인가? 지금이 기회인가?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거래되고 가격대가 뛰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좀 더 먼저 뜁니다. 왜냐면 재개발은 뭐 그 한남뉴타운이라 한다 하더라도 입지는 정말 좋아도 네. 전세가 한 1, 2억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실거주하기에는 너무 험난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전에 매부리 TV에서도 네. 촬영한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험악하더라고요. 진짜 험악합니다. 차가 못 들어가고 소방차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런 동네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들, 예를 들어 목동 신시가지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오래된 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워낙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이 먼저 뛰는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해드렸냐, 지금 재건축은 싼 게 없어요. 아, 이미 올랐군요. 우리가 재건축하면 대장이 어디죠? 반포주공? 그렇죠. 네. 우리가 반포주공, 압구정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는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공 DH 클래스트인가?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33평형 매물이 진짜 바닥 거래가 43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은 다 50억 넘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싼 거예요. 전에는 막 50억 후반, 호가는 60억까지도 갔었다 보니까 전보다는 빠졌다 하더라도 완전 바닥 매물 기준으로는 8억에서 10억씩 올라갔죠.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0평대가 뭔 50억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반포 30평대는 59평을 무상으로 간다든가 33 플러스 25평을 받는 매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재건축들이 다 뛰었어요.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도 목동 7단지가 이제 목동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평대 매물이 25억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전고점 가격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갔다가 지역마다 많이 회복했다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이루어진 데들이 많고요. 그러면 재건축들은 기본적으로는 다들 일단은 다시 뛰었다. 금매물들이 싹 거래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들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질문을 소장님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까? 거기는 대부분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들어본 데들은. 그럼 반대로 아직 안 오른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재건축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타이밍적으로 아니면 뭐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입지인 다른 데들은 막 다 뛰었는데 여긴 아직 안 올랐다. 이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연장선상에서 요새 시끌시끌한 장이 19역 지금 교회를 존치하고 새로 다시 계획을 짠다고요. 이런 곳은 시간이 원래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지니까 급매물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장위동 분위기가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한가요?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거에 연장선상이 되는데 딱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포인트별로 이슈가 있는 데는 좀 싸다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장인뉴타운이 진짜 저렴해요. 다른 지역들은 가격대를 많이 회복하는데 지금 장위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장위 19역
사랑제일교회 네, 이슈가 사랑제일교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치고받고 하다가 제척시켜서 그렇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장위동 전체적인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우선은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우리가 그 보상 금액만 500억에 합의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토부지, 이제 뭐 그 전에 원래 책정했었던 종교용지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호노 모서리짜리를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또 장이 8구역인가 9구역인가에 사우나 부지 매수 토지거래 허가 불어난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가 또 막 거기 공공재개발 가는데 알바끼냐 뭐냐 얘기 나왔다가 성북구청에서 불허 결정을 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갈 때가 불허가 났으니까 너 조합에서 책임지든 시공사가 책임지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나오고, 또 무슨 전에는 1+1 내놔라, 아파트 세 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결국 조합에서 자꾸 약속을 한 게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장이 19역 조합장님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사퇴를 할 때 그 입장문이 저는 보면서 정말 눈물 앞을 가릴 정도의 그런 심정이 네. 느껴졌는데, 멘트가 그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도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현실적으로 재척시키는 게 말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정비구역 변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인허가들 다시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교통영향평가니 그런 대표적인 건축심이라든지, 그러면 사후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 변경인가, 그리고 세대수도 줄어들죠. 예.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가게 되면 시간만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년에서 3년 정도 2년, 3년. 딜레이. 더 그쵸.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2년 3년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주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잖아요. 금융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500억도 말이 많았지만 합의를 한 거가 그래도 금융 비용이니 뭐니 고려하면 대승적인 판단으로 그냥 그렇게 이끌어 나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장이 이제 19역에서 사랑교회랑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교회 갑자기 이제 아파트 더 내놔라, 이주할 때 내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책임을 통탄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사퇴를 합니다. 조합원님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합장님 수명이 진짜 한 10년은 더 늙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합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장이 19역이 그만큼 험난하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금융비용이라든지 세대수가 좀 줄어들고 장이 19역 사업성이 되게 좋거든요.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수가 높았는데 그 사업성들도 지금 깎여나가게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동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에 좀 침울한 그런 상황이죠. 장이 19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수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장위동 대장 구역들이 장이 4, 6, 19역 이렇게 4, 얘기를 6, 했어요. 10. 네. 해당 지역들이 다 역세권이자 그나마 이제 장위동이 뒤쪽으로 가면 막 구릉지로 가는데 그나마 이제 평지 쪽 라인들이에요. 더군다나 다 모두 다 관리 처분인가 나고 이주 철거도 다 마무리되고, 애초에 장이 4구역은 일반 분양도 완판했잖아요. 공사 중이고 장이 6구역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분양 언제 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해당 지역 8사 타입 가는 물건들이 한 8억대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전엔 10억 넘어가다가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랑교회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장이 19역 같은 경우 한 6억대 매물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억 정도 가격이 더 조정됐다. 간혹 이 일반적인 매물 아니지만 더 싼 것도 종종 나온다. 이 6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6억인가요? 투자 금액 기준으로. 총 투자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쵸.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매수를 할 때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7억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주 철거가 됐으니 이주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건에 따라서 뭐 한 1억이든 아니면 뭐 한 5천만 원이든 네. 받았으면, 그럴 때 내가 순수하게 투자 금액으로서 필요한 게 한 6억 정도 매물들이 나온다. 총 그 매물의 가격보다는 좀 약간 낮겠네요. 그쵸. 초피라고 하죠. 네, 뭐 초투에. 초기 투자 금액 네.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평행 신청에 따라서
분당 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나중에 일명 총매가. 전체적으로 이 33평 그래서 얼마에 매입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법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권리가도 알아야 되고 좋은 분양가도 알아야 되고 프리미엄 이러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얼마 선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인우태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 투자 금액이 낮은 매물이 많다고요. 2억이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장위에서 정말 타이밍인 지역이 장위 14구역, 15구역을 얘기를 해요. 14, 15. 해당 14, 15구역 같은 경우도 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 있는 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이었죠. 2022년도 3월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거든요. 늦게 났네요, 굉장히. 네,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권해제했다가 대법원 소송까지 가가지고 서울시 상대로 조합이 승소했거든요.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까지 됐다가 다시 조합이 원복하면서 정비구역이 되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동의율을 모아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죠. 험난한 세월을 거친 곳이네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떴었던 곳인데 그게 험난한 세월을 겪어냈더니 갑자기 막 경기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제일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때 이제 대선이니 지방선거니 하면서 이슈가 막 묻혀 있다가 갑자기 하반기 되니까 갑자기 가격대가 확 가면서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위 14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2억대 매물,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3억대 매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장위 19역 사랑교회 이슈가 있어서 거기는 뭐 6억대 얘기 나오지만 다른 데들은 그래도 뭐 8억대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장위 4구역이나 6구역이나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장위 15구역도 지도를 여기 띄워줄지 모르겠는데 상월곡역이었나?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크고 역세권 입지고 정말 나중에 완공되면 장위 4구역 못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조합설립 인가가 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사실 한 10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그래서 물론 이런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뭐 길다면 길지만 생각보다 안 길 수도 있는 게 장위 4구역도 공사기간만 우리가 2년은 보잖아요. 그리고 장위 19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입주까지 사실 지금부터도 한 이제 인허가 다시 밟는 데 한 3년, 2, 3년 잡고 그러고서 이제 공사 진행하면 이주 철거는 생략한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2, 3년 잡으면 그렇죠. 여기서도 5년은 잡혀요. 그러면 4, 5년 좀 더 기다린다 생각하고서 반의 반값으로 들어간다. 일단 인설 소액으로는 입지가 제일 괜찮은 데가 장위 14, 15구역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